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인가요? 좀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이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견인했고요. 또 영국계 투자회사가 LG에 지분 5%를 사들였다는 공시에 이 LG 주가가 9.48%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 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선을 목전에 두고 약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에코프로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두 자릿수를 넘어섰던 만큼 이 오늘 보인 급락세가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난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사들였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 순매수 규모가 1.5조 원 가까이 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9,390억, 에코프로비엠 5,660억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언제나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 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의 증권사들은 이 에코프로 삼형제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과도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 점도 참조를 하셔야 됐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 지주사인 에코프로에 대한 첫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들의 향후 성장성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입장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엇갈리는 주가 전망과 변수를 송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10만 9,600원을 저점으로 7배나 몸집을 불린 에코프로를 향한 증권사의 첫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화증권은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위대한 기업은 맞지만 밸류에이션과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실적을 감안해도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데, 한화증권이 제시한 목표가는 11일 종가보다 40% 낮은 45만 4천 원이었습니다. 김현수 연구원은 최근 북미 OEM들의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배터리 기업의 양극재 조달처가 다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 실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대체적으로 에코프로 삼형제의 최근 급등세를 과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에코프로는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일제히 낮춰잡았습니다. 반면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맞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 비율이 동종업계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로 기업 가치가 매겨졌다는 겁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점수가 너무 낮다는 설명입니다. 적정 PR을 14배로 줘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평균 PR이 42배거든요. PR 적용 자체도 좀 너무 낮은 배수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여 갖고 의도적으로 좀 평가 자체를 좀 박하게 한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올 들어 2차전지 돌풍과 함께 코스닥 랠리를 주도했던 에코프로의 적정 몸값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 지속과 기관 투자자의 신규 매수 여부와 같은 수급 여건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1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이 산이 높았던 만큼 이제 고이도 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앞으로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주가가 맞느냐가 핵심인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2차 전지가 약세일 때 좋았던 종목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을 때 어떤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냐,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이후로 이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던 시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2021년 2분기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이렇게 세 단계를 이렇게 2차 전지가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업종의 상대 지수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시기에 수익률이 어떤 업종이 좋았냐 한번 살펴보면 철강이나 운송,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분야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은행과 보험, 그리고 또 이런 금융업종도 강세를 보였고 유통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그간 코스닥을 이끌었던 개인들의 수급 모멘텀이 아무래도 3월 말 이후로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그중에서도 다시 대형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레벨업을 하려면 외국인과 이 대형주가 중요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이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 기자, 그렇다면 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종목들이 있고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했냐 이것도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 이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냐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이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아무래도 2위인 현대차에 비해서 10배 넘게 많이 사들인 모습 볼 수 네. 있었는데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던 외국인이 이렇게 성장성 높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를 필두로 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두 기업이 편입된 이 삼성그룹주 펀드나 또 ETF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이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모두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삼성전자에 6조 5천억 원이 유입됐고 삼성 SDI에도 1조 원 가까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증권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주식 비중을 줄였던 외국인이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76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선언과 함께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가장 유력한 매수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성장성에 더해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다는 평가입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올 초 이후 상승률은 코스피를 크게 앞지릅니다. 매수세는 개별 종목에 머물지 않고 삼성그룹 계열사가 담긴 ETF와 펀드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코덱스 삼성그룹 ETF 역시 올 들어서만 2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ETF를 주로 사들이는 주체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입니다. 삼성그룹 적립식 펀드에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국내 26개 삼성그룹 적립식 펀드 설정액은 석 달간 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주식형 펀드에서 설정액이 2조 원 넘게 빠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환율이 안정세에 있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상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이제 상당히 더뎌졌고 이제 경제 정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경상 수지 개선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관련 펀드로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띈 건 아무래도 이 자동차주였습니다. 이 실적 전망치로만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주가는 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냐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많이 오른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굉장히 호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뿐만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이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현대차그룹은 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3위 진입을 위해서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소식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현대차그룹주는 물론 이 부품주까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반기에는 이제 완성차 중심으로 보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부품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들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다만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에서 이 현대차가 이 마켓쉐어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